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연일 LH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기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펴내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토지의 이제 발등이 이제 찍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크게 그전에는 타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주택 공급을 하자고 하니 토지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LH 직원들이 지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가지고 토지를 많이 투기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전 국민들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토지를 수요를 이제 많이 차단하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양도세, 앞으로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재 지주들 있잖아요. 땅은 있는데 소유자가 없고 현지에서 뭐 밭을 그냥 놀리고 있거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옆에서 뭐 파도 심고 뭐 야채를 심으면서 실제로는 주인들은 나타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앞으로 농사를 지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이렇게 양도소득세까지 지금 많이 매기겠다 하면서 경자유전, 이런 정책을 지금 펴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자유전, 농사 지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시골에서 지금 뭐 연세 드신 뭐 부모님들이나 농사를 지을까? 실제로는 시골에 와서 농사 지을 사람 사실은 잘 없고, 어쩌다가 뭐 전원주택 내지는 뭐 카페나 안 그러면 커피집이나 뭐 레스토랑 이런 걸 한다고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땅을 사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런 분들도 이제는 땅 투기에 대해서 또 조금 정부에서 세금을 또 중과세를 많이 매긴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땅을 이렇게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어려우면 이건 분명히 문제는 있어요. 이걸 똑같이 적용하면 사실은 힘이 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월 29일 여기 보면 투기 건절 대책으로 지가 상승을 노려서 도시 근교나 시골에 땅을 사두었던 부재지주들이 양도세 중과의 날벼락을 맞았다. 기존 이제 사는 사람들도 내년 1월 1일 되기 이전에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안 그러면은 비사업용으로 보고 농지도 그렇고 임야도 그렇고 이 주인들에게 양도세 중과를 매기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가꿀 의도가 아니라면 아예 땅을 살 생각하지 마라. 이래서 지금 기존 가지고 계시는 땅을 무주지주들이 이제 양도세 날벼락을 맞게 된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직자이건 일반이건 토지 투기 차단을 위해서 전방위 입체 대책을 총동원한다고 합니다. 우선 개인이나 법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세금이 낮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일 때 세율이 6%에서 45%였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올렸는데, 앞으로는 대폭 20% 내지 30% 최대 뭐 장기 보유 30% 요거까지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세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말 농장으로 이제 사게 되는 이런 토지에서 그 면적까지도 또 더 넓을 경우에는 세 부담금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땅 소유자가 현지에 살지 않으면서 직접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을 하지 않는 농지나 임야나 나대지, 잡종지 등을 일컫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가 상승을 이제 겨냥해서 투자라고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투자라고 샀는 사람은 투자라고 샀을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투기로 본다는 얘기죠. 투기, 그것도 투기 플러스 투기범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경찰관까지 현지에 투입을 해서 경장 여부를 확인을 해서 과다하게
세금을 가져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2년 미만의 그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약 40에서 50% 정도 매겼잖아요. 뭐 1년 미만은 50%, 2년 미만은 40%, 뭐 지방소득세는 별도고요. 이 상태에서 60 내지 70%로 세금을 대폭 올려가지고 부담 토지를 사면은 양도소득세를 엄청 많이 매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억에 사들인 토지를 1년 갖고 있다가 2억에 팔면은 1억 차익이 생겼잖아요. 별도의 세액공제가 없다면 약 7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이죠. 현재 그 땅 소유자가 그 현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의 보유 토지가 농지만 해도 전국에 26만 7천 헥타르, 약 178만 필지에 달한다. 어마어마하죠. 이거에 대해서 또 정부에서 또 다 주시하고 있다가 내년 1월 1일 되기 이전에 팔지 않으면은 세금을 또 엄청 많이 매긴다는 뜻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시 강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다 하면은 농사를 현지인이 와서 경작을 하는지 영농법인이 하는지 그냥 묵혀두는 건지 이거를 철저히 강화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까지 수시로 직접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야,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거 진짜 엄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 이걸 날을 많이 세우고 있네요, 현재. 그래서 그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 농지 소유 인정 사유 16개를 항목을 엄격히 제한해서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주말농장을 위한 토지 취득도 어려워졌어요. 이것도 면적이 넓으면 주말농장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1000제곱미터, 뭐 300평 정도 넘죠. 또는 5억 원이 넘는 이런 토지를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거래 내용을 이렇게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다가 또 통보를 한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구입할 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토지도 이렇게 구입할 때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농사 지을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담보대출 있잖아요. 토지를 담보해서 대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처럼 금융권 담보 인정 비율 LTV 이런 걸 규제를 신설을 해서 토지의 매입, 보유, 양도 전 과정에 대해서 2중, 3중으로 규제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을 팔기도 사기도 어렵게 만드는 말 그대로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사 지을 사람은 사라. 안 그러면 사지 마라. 다 투기 범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못하면 이게 순환이 될까요? 토지 거래에 완전 찬물을 끼얹는 이런 현상이 지금 또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은 농지든 임야든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개발, 이익이나 지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노리는 일종의 투기 행위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양도세를 많이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이번 대책은 토지를 부당하고 탐욕스럽고 비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거고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 범위를 일반인까지도 땅을 사서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땅을 사서 돈을 벌지 말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던 자기가 어떤 실질적인 어떤 자기 업의 목적으로 쓰기 전에는 그냥 사가지고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택하고도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택도 집을 사서 돈 벌 생각 하지 말고 그냥 살기만 살아라. 1주택만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부동산은 완전히 저 같은 사람은 없어져야 되겠네. 그죠? 하지만 정부의 그 정책이 너무 획일적이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회 회장인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는 시골에 사는 농민들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 농지를 쉽게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사실 그 시골에 그 농사 지으러 갈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땅을 팔아서 좀 쓰고 싶은데 팔리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잡초는 생기지
뭐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아프지 죽을 지경이 안 팔려가지고 그러면 길 없는 땅은 맹지는 어떻게 뭐 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와서 사주면은 참 농사 짓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좀 쉴 수도 있고 여유를 농사 좀 안 지도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허리는 꼬부라져가지고 완전히 엄청 죽을 때까지 그냥 밭을 놀리지는 못하고 잡초가 뭐 3일만 안 해도 올라오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는데 어디까지 정부에서 간섭하려는지 저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불만이 커졌습니다. 어디 가도 불만 없는 데는 없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100% 그대로 시행되면 토지 거래 시장은 다 죽어요. 비명이 나요. 그는 정부 발표대로면 양도세가 너무 과중해서 직접 농사나 임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땅을 보유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좋아할 일은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법도 어느 정도 이제 심해야 되는데 너무 정도가 좀 심한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토지 그 양도세가 이제 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에 절세를 위해서 부재지주의 농지나 임야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박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해 연말 이전에 팔려는 매물이 많이 늘 수는 있지만 강력한 규제로 물건 많이 나오는데 또 물론 살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래서 토지 거래가 얼어붙을 경우 시중 자금이 도심의 주택으로 쏠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읍명동 지역의 토지부터 거래가 위축될 수 있어 토지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도시 주변 농지나 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자금이 도심 아파트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LH 이번에 그 사태 때문에 그 전 국민들을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재지주도 사정에 의해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토지 투기범으로 몰고 또 앞으로 토지 시장을 이렇게 꽝꽝 얼어붙도록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도록 막아놓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좀 현명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사실은 엄청나게 그 자금 흐름이 여의치 못하고 기존 장사 잘 되는 분들도 진짜 문 닫고 시장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 거래까지 지금 주택 거래 때문에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토지 거래까지 이렇게 냉각 상태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물론 투기범을 조장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투기범이 많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많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투기범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런 거를 좀 잘 유념해 주시고, 완전 시골에서 진짜 오랫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이제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까지 팔기 힘들도록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양도소득세가 사실 부동산 세율이 진짜 엄청납니다. 세금이 70~80% 된다는 건 이건 진짜 로또도 이만큼은 안 되는데요. 세금은 너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세금 그 요율이. 이런 점을 좀 간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토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또 앞으로 토지 거래하시는 분들, 또 토지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정책 앞에 대책은 일단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또 잘 현명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